자, 선생님도 지금 3월 달에 약간 긴장도 하고 또 할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잠을 하루에 이제 4시간 반쯤 자나? 밤에 집에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잤더니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거의 이제 기절을 해야 돼, 집에 가면. 또 어저께도 집에 갔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10시쯤에 잤나?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망할 작년에 가르쳤던 제자가 뭐 물어본다고 12시쯤에 카톡을 보냈어. 그때 일어나가지고 아직 멀뚱멀뚱 있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했던 얘기지만 멀리 봐야 돼요. 내가 수업 시간에 졸려 죽겠다. 그럼 잠을 늘려야 돼. 여러분들 게임한다 그래서 뭔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멍한 상태로 있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먹고 깨 있는 시간에 집중하고 잠을 좀 늘리셔야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중생대 내용 정리를 할게요. 중생대. 자, 고생대만큼이나 중생대도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지진 시대예요. 자, 중생대에서 포인트가 되는 거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중생대 하면 당연히 공룡이 빠질 수가 없겠죠. 자, 공룡화석이 나온다. 퇴적암이야, 변성암이야, 화성암이에요. 그 공룡화석이 나오는 건 무조건 퇴적암이에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고생대 할 때 퇴적암은 지층은 육지에서 형성이 되느냐, 바다에서 형성이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서 조선 유충군만 해성층이고 나머지는 다 육성층이라고 그랬었죠. 기억나요? 그래서 당시 공룡들이 호숫가에 살았었고 그 발자국 화석이 육지, 호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퇴적암은 육성층이라는 거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니까 이것까지 일단 기억하고 내용 정리를 보셔야 돼요. 다음 중생대에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라기보다는 또 다른 중요한 게 뭐냐면 지각 변동이 있어요. 지각 변동. 자, 지각 변동은 이제 처음 나오는 말인데 이거예요. 땅 지각에 변동이 생겼다. 변동이 생기는 이유는 힘을 받으니까. 또 중생대는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떤 흔적을 남겼으며 그 흔적이 나중에 어떻게 우리나라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정리하시면 돼요. 지각 변동. 그 지각 변동하고 관련된 게 뭐냐면 바로 지질 구조선이에요. 당연히 힘을 받았으면 그 흔적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 흔적이 지질 구조선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지각 변동과 함께 이 시기에 한반도에는 굉장히 많은 화강암이 관입했다는 거. 그래서 공룡, 지각 변동, 그러니까 공룡, 지질 구조선, 화강암. 이게 중생대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들. 이것만 좀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지각 변동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 중생대는 중생대 전기, 그 다음 중생대 중기, 그 다음 중생대 후기 세 시기로 구별을 하고 후기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일단 거의 X표를 치셔도 돼요. 실제 X표 치지 말고 얘 별로 안 중요하다고. 애들이 재밌게도 강조 표시하면 별로 반응이 없어요. 원래 중요한 게 많으니까. 근데 X표 치라 그러면 막 얼굴이 밝아지면서 막 지워 막 교재를 찢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후기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자, 우리 전기에 이제 한반도가 큰 힘을 받았는데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 그 지각 변동을 속림 변동 운동이라고 불러요. 속림 변동 운동 또는 줄여서 그냥 속림 운동이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 교재에 보면 51페이지 내용이에요. 근데 교재라 필기하기 좀 힘들어서 따로 필기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우리가 당연히 힘이 작용을 했으니까 그 힘이 어디에 작용했는지 한반도 전체에 작용한 건 아니고요. 주로 얘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북부 지역, 그 북한 지역에 작용했다고 알아주시면 돼요. 한반도가 좀 작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힘이 작용하기에는 좀 힘들거든요. 한반도 북부 지역에 주로 힘이 작용했거나 일단 힘이 작용했으면 반드시 어느 방향에서 작용했느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자, 얘가 지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암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힘이 이쪽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밀어붙였어. 밀어붙이면 그 흔적이 이제 어떻게 남냐면요. 자, 얘가 밀어붙여가지고 얘가 이런 식으로 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휜다고?
또는 얘가 뭐 끊어도 마찬가지예요. 휠 경우 보면은 이 안쪽 부분 있죠. 안쪽은 이렇게 휘면서 압축이 돼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 바깥쪽 있죠. 바깥쪽은 지금 암석이 점점 벌어지잖아. 벌어지면 갈라져가지고 틈이 생겨요. 자, 그 틈이 어떤 모양으로 생기냐면 이렇게 양쪽에서 힘을 받으면 그 틈은 이렇게 휘면서 이 방향으로 틈이 생기겠죠. 이해돼? 그 힘이 작용하는 거하고 수직 방향으로 흔적이 남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질 구조선은 그 흔적인데 이걸 파악하려면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했느냐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중생대 때는 공통점이에요. 힘이 주로 남쪽과 북쪽에서 작용을 했어요.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힘이 주로 남쪽과 북쪽에서 이렇게 작용을 했더라. 그럼 흔적은 어떻게 나오냐면 당연히 흔적은 주로 동서 방향으로 남겠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이제 힘이 작용해가지고 당시 중생대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땅 위에는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고요.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고 땅이 지금 이렇게 휘었으니까 이때 산맥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땅 속에는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졌어요. 자, 필기 좀 조금만 이따 해요. 자, 지질 구조선은 그 앞에 설명했었죠. 거대한 단층선들 또는 암석이 쪼개져 있는 틈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휘면은 갈라진 틈이 무수하게 생길 거 아니야. 바로 이게 지질 구조선이에요. 땅 위에는 산맥이, 땅 아래에는 지질 구조선이. 오케이? 자, 근데 보세요. 중생대가 워낙 옛날이다 보니까 이때 만들어진 산맥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다 깎여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질문이 나와요. 태백산맥이 만들어진 건 중생대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때 만들어진 산맥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한 2억 년 지나는 동안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중생대 때는 지질 구조선이 형성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땅 아랫부분, 지하는 바다보다 낮은 지하는 얘가 침식이 일어나지 않죠. 주로 물이 높은 데서 바다로 올라가면서 침식을 하기 때문에 바다보다 낮은 땅 속은 침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땅 위에 있었던 산맥은 없어졌지만 땅 아래에 있는 지질 구조선은 남아있더라.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지질 구조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얘가 이제 이렇게 나 있는 방향을 보면 당시 힘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힘의 방향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이 지질 구조선, 한반도 북쪽에 이렇게 생긴 지질 구조선의 방향을 봤더니 방위로 표시하면 동북동에서 서남서 방향으로 뻗어 있어요. 근데 이거 참 말이 쉽죠? 잘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얘가 쭉 뻗어 있는 방향을 따라가서 봤더니 어딘가를 향하고 있거나 지역 이름을 써가지고 방향을 표시하기도 해요. 이 말은 잘 안 나오고 이 말을 주로 써요. 얘를 쭉 따라가 봤더니 랴오뚱을 향하고 있더라.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이라고 표현돼요. 그러니까 랴오뚱은 여기에 있는 요동반도예요. 요동반도의 중국 이름이 랴오뚱이야. 자, 이게 중생대 전기에 있었던 일. 전기에. 자, 중기에 있었던 일은 이거랑 비교해가지고 이해를 했으면 빨리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중생대 중기에는 대보조산 운동이 일어났어요. 대보조산 운동. 자, 같은 운동인데 얘는 변동이고 얘는 조산이죠. 규모가 더 큰 걸 조산운동이라 그러고 규모가 좀 작은 걸 변동운동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대보조산운동은 색깔을 다르게 표시했는데 선생님이 보통 색깔은 아무 생각 없이 쓰거든요.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뭐 이렇게 색깔 쓰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강조한 것만 좀 가기에다가 알아들으면 돼.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색깔 구별을 잘 못하니까. 응?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보조산운동은 중요해요. 이름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름도 알고 있으셔야 돼. 왜냐면 지금까지 한반도에 있었던 지각 변동 중에 받았던 힘 중에 제일 강렬했던 거예요. 제일 격렬했던 거예요.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때 만들어진 스콕 산맥, 물론 지금 없어졌지만 그 산맥의 높이가 무려 히말라야 산맥보다 높았대요. 지금 없어진 거죠. 워낙 옛날이니까. 자,
0.1mm씩 단위가 1년에 만약에 0.1mm씩 깎인다. 0.1mm씩. 만약에 얘가 이제 1억 년 동안 이렇게 침식이 진행이 되면 무려 10km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1억 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든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장담한 건데 히말라야 산맥 한 1억 년 지나잖아요? 없어져요. 지구의 나이는 46억 살. 그러니까 얼마든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북산동은 여기가 북부 지역이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반도 남부 지역에 힘이 작용을 했고 주로.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은 마찬가지예요. 남쪽과 북쪽에서 주로 힘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스콕산맥이 만들어졌지만 그때 만들어진 건 이제 없어졌으니까 마찬가지로 대북산동이 한반도에 지질 구조선을 남겨놓은 거예요. 지질 구조선을. 그러니까 또 얘가 또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네. 산맥이 있었다고 없어졌다는 점. 있었는데 당시에 분명히 산맥이 만들어졌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다 없어졌으니까 깎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만들어진 산맥은 오늘날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생대에 산맥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물어보면 틀리다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안 남아있으니까. 지금 있는 지형이 중요한 거지. 옛날에 뭐가 있었냐 그건 별로 안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이 지질구조선을 봤더니 얘도 거의 동서 방향이지만 그 방향을 봤더니 얘보다는 약간 더 남쪽을 향하고 있어요.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리고 이걸 갖다가 방위로 표시하면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있더라. 이 방위를 봤더니.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위로 표시하면 잘 안 와닿잖아요. 쭉 따라서 가봤더니 어디가 나오냐면 중국 본토. 자, 그래서 대북수산운동 때 만들어진 이 지질 구조선을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이라고 불러요.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 자, 이거나 이제 가운데 경계로 북부 지역이나 남부 지역이나 구조선이 대부분 이렇게 동서 방향으로 뻗어 있잖아. 크게 다르지 않지만 방향만 따지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중생대 전기에 만들어졌고 중생대 중기에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시기가 다르니까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자, 조금만 더 설명하고 필기할 시간 줄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1단원에서 산경도하고 산맥도하고 자, 이거 간단히 정리했었죠. 그때는 산맥도를 배우기 전이니까 산경도를 중심으로 정리를 했었고 자, 산경도에서는 산지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다? 연속성. 확실히 이과 애들보다는 복습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이과 애들을 물어봤더니 계속 하는 얘기지만 거의 벙어리가 돼가지고 많이 못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산맥도는 산지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다? 기억나시죠? 방향성. 그리고 아마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산맥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린 거냐면 지하를 기준으로, 지하에 있는 지질 구조선을 기준으로 그렸다라고 아마 필기가 돼 있을 거예요. 자, 뒤에 가서 산지 지형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 궁금해할까봐 미리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만약에 지질 구조선이 지금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지질 구조선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 있어요. 힘이 이렇게 작용했으니까 지질 구조선은 이렇게 지층이 휘면서 땅이 휘면서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얘가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땅덩이가 크니까 이렇게 여러 번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질 구조선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어쨌든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침식작용이 일어나요. 지질 구조선이 지나는 부분이 1번, 지질 구조선이 지나지 않는 부분이 2번. 어느 쪽이 먼저 깎인다? 당연히 1번이 먼저 깎이겠죠. 얘는 지금 암석이 갈라져가지고 틈이 많은 거니까. 그럼 1번이 깎이고 나면, 여기가 깎이고 나면 여기 2번은 지금 상대적으로 여기 부분은 해발 고도가 높은 부분으로 남아있잖아요. 산지가 형성이 되는 거지.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산맥도는 지질 구조선과 지질 구조선 사이에는 산지가 형성이 되고 당연히 얘는 지금 뻗어있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지도 뻗어있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얼추 감이 잡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세요. 여기까지 정리.
혹시 이해 잘 안 되면 질문하시고요. 한 거야? 못 한 거야? 자, 이 산지 방향성은 뒤에서 다시 한번 할 거니까 지금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셔도 돼요. 이건 어차피 산지 지연을 받을 내용이야. 참고로 지금 이 수업하는 내용 선생님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 선생님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 거 알아요? 아무리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이렇게 보고 싶으면 블로그에 방문해서 보시면 돼요. 블로그 이름이 뭐예요? 선생님 필명 알려줬잖아. 필명 안 알려줬어요? 네. 이야기만 해주시고 저는 블로그는 어디? 아 그래? 자랑만 했어요. 아 자랑만 했어. 아니 자랑이 아니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지. 자, 선생님이 이제 당연히 선생님 이름을 그대로 써봤자 이게 뭐 알아볼 사람이 없으니까 나름 필명으로 옛날에 학생들이 가르쳤던 학생들이 지어준 별명을 쓰고 있거든요. 한지가 필명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야. 자, 여러분들 별명이라고 하는 건 약간 이렇게 부르기 편한 그런 거라서 되게 친한 애들이었는데 한국지리 찌질이. 그치? 여러분 생각하는 바로 그대로야. 그래서 굳이 안 적을게요. 얘네들하고는 뭐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이게 꽤 오래 전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한국지리 찌질인데 그걸 그대로 풀었을 수는 없고 이렇게 쓰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잘 부르더라고요. 와 닿잖아. 그래서 아무튼 그때 있던 학교에서 이제 갑자기 얘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한지 부르다가 다른 모든 남자 선생님들이 뒤에 별명에 찌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영어야 선생님은 영찌 그런 식으로. 근데 그 다음 학교가 이제 바뀌고 이제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알려줬던 애들이 다 한지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찾는 건 어렵지 않아. 편집 안 하는 데 걸려요? 편집 안 하고. 편집? 안 하죠. 이것도 들어가야지. 그럼.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강의처럼 딱 짜야 되는 그 틀은 사실 교사들이 보고 배울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작 궁금한 건 교사들 입장에서 다른 반 교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사실 그걸 되게 궁금해하거든. 근데 볼 수가 없잖아요. 또는 이 수업 공개라는 게 가끔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제 중학교 때 아마 그런 적 있을 거야.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가끔 이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수업 구경하잖아. 근데 그건 약간 이렇게 연습도 하고 또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실제로 다른 지리교사는 어떻게 수업을 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가 아니라 나도 궁금했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대충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중이에요. 뭐 소리야? 근데 뭐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다른 사람의 수업을 이렇게 리얼하게 올리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설명하는 방법이라든지. 애들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애들 반응도 나오잖아. 여러분들 아마 보면서 다른 선생님들이 되게 부러워할 거야. 이렇게 수업 해도 좋은 애들 드물어요. 되게 드물어요. 우리 반이. 그러니까 되게 수업해도 좋은 거야. 엄청 좋은 거라고. 자, 중생대 후기가 되면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냥 이름만 적을게요. 이때 일어났던 게 불국사 변동이에요. 불국사 변동. 자, 얘는 변동이니까 규모가 작았고, 자, 우리 불국사가 어디에 있어요? 경상북도죠. 경주에 있는데 그 근처에서 일어난 지각 변동이라고 해서 이름은 이렇게 붙였지만 큰 특징은 없어요. 그냥 이러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말했잖아. 그거 거의 지우라고. 불국사 변동도 외워야 돼. 아니 안 해오셔도 돼요.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하는 말을 이제 검증해 보려면 기출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기출문제에서 단 한 번도 이 용어가 나온 적도 없어요. 최근 10년 동안.
10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말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직접 해설까지 다 쓰거든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보고 정리하고 이렇게 또 자료도 만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 기출문제가 계속 이게 쫙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말들이 그냥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 지리 가지고 밥 먹고 살고 있는데. 자, 그 다음 중생대에서 하나만 더 이제 중요한 포인트. 여기 화강암을 해결해야 돼요. 화강암, 우리 돌산하고 침식분리를 이루는 이 화강암이 또 포인트가 되니까요. 자, 화강암은 언제랑 관련이 있냐면 대보조산운동이랑 관련이 있어요. 대보조산운동. 자, 대보조산운동 결과 물론 힘이 작용하기도 했지만 당연히 힘을 받고 땅의 압력을 받으면 암석이 이제 녹기도 해요. 그래서 이 대보조산운동 때 화강암이 되게 많이 관입을 했어요. 그 화강암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보화강암이라고 표현해요. 대보화강암. 우리나라에 있는 화강암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대보조산운동 때 생긴 거라고. 자, 근데 보세요. 땅속에서 이제 땅이 이렇게 있는데 마그마가 이제 압력을 받아가지고 뚫고 올라와야 돼. 자, 올라올 때는 강한 부분으로 올라올까? 약한 부분으로 딱 뚫고 올라올까? 당연히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오겠죠. 자, 대보조산운동이 일어나면서 지질구조선 약한 부분이 생겼죠. 그러니까 지질구조선을 타고서 화강암이 관입을 했던 거예요. 자, 이거의 증거가 뭐냐면 다 지도 한번 봐보세요. 50페이지에서. 50페이지에 다 지도에서 선생님은 잘 안 보이지만 중생대 신성암 한번 찾아보세요. 중생대 신성암. 신성암은 중에 주로 이제 남한 지역에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대보조산운동 자체가 남한 쪽에 주로 일어났으니까. 자, 화강암이 이렇게 위치를 봤더니, 분포를 봤더니 일정한 라인 보이세요? 대체로 일정한 라인으로 뻗어 있잖아. 그게 바로 중국 방향 구조선인 거예요. 구조선을 뚫고 화강암이 관입을 했던 거죠. 자, 화강암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뭐 나온 거니까 이 화강암은 오늘날 돌산하고 침식 분지에 영향을 주었더라. 이렇게 일단 적어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지질구조선과 화강암이 해결이 됐죠. 그럼 그 다음에는 공룡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공룡 이야기를 쉽게만 하면 중생대 퇴적층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대보의 대보. 중생대 중기쯤에 지금 대보조산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얘가 계속 출제 포인트가 돼요. 퇴적암에서도 마찬가지야. 자, 볼게요. 자, 어떤 퇴적층이 처음 쌓일 때는, 물 밑에서 쌓일 때는 얘가 이렇게 나란하게 쌓여요. 수평으로 쌓여요. 그러겠죠? 근데 얘가 쌓인 다음에 큰 힘을 받았어. 휘거나 단층 자극이 일어나거나 되게 모양이 찌그러지고 막 교란되겠죠. 근데 만약에 대보조산운동처럼 큰 지각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얘가 쌓였어. 그럼 얘는 그래도 계속 여전히 그냥 이렇게 나란하게 쌓여 있겠죠. 그래서 쌓여있는 지층 모양을 보면 얘가 큰 힘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실제로 이제 퇴적암 등을 조사해봤더니 대보조산운동보다 먼저 형성된 건 당연히 모양이 교란돼 있어요. 복잡하단 말이야. 근데 이것보다 나중에 쌓인 건 힘이 끝난 다음에, 운동이 끝난 다음에 쌓였으니까 얘는 여전히 수평으로 쌓여있더란 말이죠. 모양을 보고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복잡하게 이렇게 뭐 몇 년도 됐느냐, 나이 같은 거 조사 안 해봐도 딱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중생대 전기에 대보조산운동보다 먼저 형성된 퇴적층이 뭐냐면 대동누층군이에요. 대동누층군. 자, 얘도 그냥 거의 지우시면 돼요. 거의 별 특징이 없어요. 자, 이름 가지고 풀자면 대동강, 우리 북한에 가면 대동강이 있죠. 대동강 주변에서 발견이 있다 그래서 대동누층군이라고 불러요. 중요한 거, 얘는 육성층이다. 조선누층군 말고는 다 육성층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굉장히 심하게 교란되어 있다. 얘가 쌓인 다음에 대보조산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혹시 문제에서 나오거든. 이 정도만 이렇게 파악하시면 된다고요. 그 외의 것은 안 물어봐요.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죠, 여기. 자, 대보조산운동이 끝난 다음에 경상누층군이라는 게 쌓였어요. 경상누층군. 얘는 이름도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경상누춘군. 자, 필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자, 여기 불국사 변동이 경상도 일대에서 일어난 지각 변동이라고 했죠. 얘가 일어나면서 단층 작용이 일어났고 그 결과 경상도 일대가 잠시 푹 꺼져요. 뭐 엄청 꺼진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불국사 변동 결과 경상도 땅에 호수나 늪이 생겨요. 푹 꺼지면서 그때 쌓인 퇴적층이 바로 경상누춘근이에요. 그냥 경상도 땅에 중생대 때 경상도는 호수나 늪이었다. 그냥 그렇게 기억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자세하게는 안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필기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경상누춘군이 처음 이게 쌓일지를 봤더니 당시 얘기는 육지에 있는 호수나 늪이었고 당연히 얘는 육성층이에요. 육성층이고 대보투사운동보다 나중에 쌓였죠. 그리고 그 뒤로 큰 힘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오늘날도 수평으로 쌓여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얘는 수평으로 쌓여있는 지층 묶음이다. 수평누춘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그 다음 얘가 중생대에 쌓인 육성층 처음에 정리했죠. 여기에서 공룡 화석이 나오더라. 공룡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지리에서는 또 위치가 중요하죠. 자, 50페이지 다 지도에서 중생대 퇴저강 한번 찾아보세요. 50페이지에서 중생대 퇴저강 위치가 어디예요? 중생대 퇴저강이 아래 경상도 일대 여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까지 정리를 하자면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땅덩어리가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가 고생대에 만들어진 퇴저강. 마지막 비어있는 데가 여기잖아. 여기가 바로 중생대에 만들어진 퇴저감인 거죠. 그러면 이제 한반도 대부분이 채워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는 대부분 중생대까지 형성이 돼요. 신생대에 만들어진 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 공룡으로 유명한 동네 딱 한 군데만 알려줄게요. 우리나라에서 공룡으로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 경상남도 고성이에요. 고성군.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이 첫 시간에 나눠준 지도 있죠? 가지고 오세요. 그때 위치를 확인해야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지 뭐 나중에 한꺼번에 외울 수가 없거든요. 그때 찾아보자고요. 그러니까 고성은 혹시 지도 있는 사람은 지금 찾아보시면 되고요. 없는 사람은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얘는 경상남도 바닷가 지역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공룡 엑스포라는 게 열려요. 공룡 엑스포 고성에서 열려요. 고성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얘 데리고 한번 가보세요. 고성 한번 찾아보세요. 경상남도 고성. 바닷가에 있을까요? 바닷가에. 거제도와 맞은편에. 거제도가 일본 땅이냐? 얘가 지금 거제도가 남해 밑에 쪽을 가리키면서 여기가 거제도 아니야? 그러고 있어. 그러지 마. 부산 바로 옆에가 거제도예요.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다리가 놓여 있어요. 그 다리를 가덕대교라고 해요. 가덕? 가거대교. 미안. 그래서 이제 가덕도라고 하는 섬하고 거제도하고 연결해가지고 가덕도는 부산에 있는 섬이에요.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자동차로 가요. 근데 통행료가 겁나 비싸요. 바로 앞인데 8,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자, 중생대는 여기까지니까 정리하시고요. 1시간 2, 3분 줄 거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중생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네,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풀어보고 있어요? 선생님이 보라고 했던 거? 예습은 해 혹시? 근데 뭐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자칫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면 좋고 원래 예습보다는 복습은 해야 돼요. 그때.
사실 예습은 이렇게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보는 거라서 사실 이게 감을 잡기가 힘들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복습은 하세요. 시험 기간 직전에 하지 말고. 그리고 여유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진도를 조금씩 나가고 있어서 아마 다음 주까지 하면 기출문제를 거의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중간고사 기출문제.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 뽑아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한번 보고 그 다음 수업을 듣는 게 괜찮아요. 과연 선생님이 기출문제 수준을 풀 수 있게끔 수업을 하는지 아니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지 판단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자, 중생대까지 했고요. 신생대 들어갈게요. 신생대. 신생대. 자, 이제 신생대는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예요. 자, 하나는 융기. 자, 왜 융기가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빙하시대하고 그다음에 간빙기 기온이 이렇게 변했었잖아요. 그게 신생대 제4기 굉장히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지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또 잘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후 변화라고 불러요. 자, 이 두 가지가 출제 포인트가 돼요. 자, 물론 신생대 때는 화산 활동도 일어났는데 화산 지형은 뒤에서 따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산 활동은 넘어가셔도 되고 지금은 이 두 가지 중에 이것만 설명을 할게요. 이것도 좀 내용이 되게 중요하고 약간 어려워서 다음 시간에 따로 자세히 설명할 거고. 자, 그래서 신생대를 봤더니 얘도 이제 소설을 잘 써야 돼요. 자, 신생대 초 이제 막 신생대가 됐어요. 그때 한반도 상태를 봤더니 아까 중생대 때는 막 대보조선운동, 독립운동 얘가 난리가 났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보조선운동이 끝난 다음에 거의 1억 년 동안 한반도에 큰 힘이 작용한 적이 없어요. 한번 되게 막 요란을 친 다음에 얘가 얌전히 있었던 거야. 그 당시에 형성됐던 높은 산맥 그런 것들이 1억 년이 지나는 동안 다 깎여서 없어져요. 그 신세대 초에는 태백산맥 그런 것도 없었고 한반도가 대체로 거의 평평한 준평원 상태였어요. 준평원. 땅 위가 대체로 평평하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랫동안 침식을 받아서 평평해졌더라. 그래서 땅 위에 있던 산맥들은 다 없어지고 땅 속에 뭐만 남냐면 지질 구조선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죠. 여기가 연결되죠? 연결하는 학생은 되게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이거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라서 연결하는 게 쉽진 않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신생대가 제3기하고 4기로 나눠지는데 제3기 중반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드디어 우리 한반도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경동성 요곡 운동이 일어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들어봤던 말 혹시 기억나요? 경동성 요곡 운동? 뭐 기억이 안 나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제 드디어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산맥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융기 운동이라 그러는데 이게 포인트가 됐죠? 이게 왜 융기라 그러는지 이제 여기다 좀 설명을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 재수업 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신생대가 시작할 무렵에는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땅덩어리가 하나 더 있었어요. 곧바로 붙어 있었어. 뭐가 붙어 있었냐면 일본이 붙어 있었어요. 원래 붙어 있었어. 근데 물론 아주 옛날이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하기 전에. 그래서 너무 재수 써지 말고. 그래서 이 일본이 붙어 있었는데 얘가 지금 떨어져 나갔죠. 쉽게 말하면 경동성 요곡 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동해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 동해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동해 지각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동해가 만들어져요. 일본은 떨어져 나가고. 자, 이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 51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그림 보시면 가운데 동해 지각이 있고 지금 힘이 양옆으로 벌어지고 오른쪽에 일본이 있고 왼쪽에 우리 한반도가 있죠.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동해가 확장이 되면서 동쪽에서 당연히 한반도 쪽으로 힘이 작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힘이 밀어붙이니까 버티는 힘. 이렇게 한반도가 양쪽에서 힘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단면도를 그리면
신생대 초에는 우리 한반도가 대체로 평탄했더라. 서쪽이건 동쪽이건. 준평원 상태니까 대체로 평탄했는데 얘가 이제 이쪽에서 큰 힘을 받고 상대적으로 이쪽에서는 작은 힘을 받으니까 버텼으니까 그 결과 얘가 이런 식으로 지금 휜 거예요. 이게 바로 경동성 요복 운동이에요. 자, 용어는 다시 풀어줄 거지만 자, 평평했던 땅이 낮고 평평했던 땅이 이렇게 지금 솟은 거죠. 이게 융기 운동이라고요. 평평했던 땅이 이렇게 올라갔더라.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몇 개만 더 적어볼게요. 자, 경동성 요복 운동이 일어난 원인이 뭐냐면 그 과정을 봤더니 신생대 제3기부터 동해 지각이 확장이 돼요. 동해가 생겼단 말이 쉽게 말하면 확장이 되면서 우리 한반도는 동쪽에서는 큰 힘이, 서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힘이. 그래서 횡압력이 작용을 하는데 횡압력 옆에서 미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얘가 양쪽이 서로 달라요. 그걸 차별적 횡압력이라고 불러요. 동쪽에서 큰 힘이, 서쪽에서는 약한 힘이. 그 결과 경동지형이 만들어졌더라. 경동지형. 자, 당연히 이제 경동이라는 말만 알면 경동성 요복운동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경동 정리하고 필기할 시간 줄게요. 자, 경동지형이라는 게 뭐냐면 동쪽에 치우쳤다는 뜻 아니에요. 이 동자가 움직일 동자예요. 동쪽이라는 뜻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좌우 이렇게 대칭이 아니라 이렇게 솟건 또는 반대로 이렇게 솟건 이 솟은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 그걸 경동지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가 지금 좌우 대칭이 아니잖아. 방면들을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리고 그게 하필이면 동쪽인 거죠. 이런 지형을 경동지형. 요복은 지층이 휘는 걸 요복이라고 해요. 습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층이 휘면서 한반도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융기했다. 그걸 표현한 말이 경동성 요복 운동인 거죠. 자, 조금 복잡하지만 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경동성 요복 운동. 좀 이따 얘한테 블로그 잘 검색해서 한번 보라 그래요. 어? 안 볼 것 같다고? 자, 그래서 이 경동성 요복 운동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좌우가 대칭이 아니라 지금 비대칭이죠? 비대칭으로 한반도가 융기했다. 비대칭 융기 운동이라고 표현해요. 같은 말이잖아. 다음, 자, 이 융기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융기를 해야만 만들어지는 지형이 있어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융기를 해야만 만들어지는 지형. 자, 뒤에서 이제 차례대로 배울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름만 적어줄게요. 나중에 복습할 때 이거 보고 이런 게 있구나 떠올려 보라고. 그래서 융기에만 만들어지는 첫 번째 지형이 뭐냐면 고위평탄면이라는 게 있어요. 고위평탄면. 자, 이건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자, 고위평탄면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예요? 높은 곳에 있는 평탄한 면. 고르기 농업하는데. 괜찮아, 이름만 적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가밑 복류하천이 있어요. 가밑 복류하천. 지금 선생님 적어주는 얘는 뒤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주제라서 시간 지나면, 진도 나가고 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름만 적어주세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안 단구라는 게 있어요. 하안 단구.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안 단구라는 게 있어요. 감입 공류. 류. 흐를 넣자. 공류. 귀를 여세요. 그 말이 끝나서 선생님은 원래 애들한테 필기 안 시켜요. 네.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리 처음 듣는 학생들이 이거 받아 적으면 정리하잖아. 정리가 논리적일 수가 없어요. 막 적는 거잖아. 그거 나중에 따로 정리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초보자들한테 이걸 올바로 정리를 하는 걸 바라는 건 그건 억지예요, 억지.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이 뭐 창의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연구해놓은 그 결과물을 일단 받아들이고 그걸 바탕으로 사실 이제 시험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용 정리를 논리적으로 해주는 건 교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선생님이 이 교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직접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거든요. 그거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필기할 때는 그냥 이렇게 강조할 부분 강조 표시하고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좀 더 추가 설명하고 그냥 그 정도 선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걸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 나눠주면 애들이 그래요. 너무 무겁다고 막 쏠대.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꼼꼼해요. 원래 그렇게 했었어. 자, 어쨌든 이런 단어들은 책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자기가 필기한 거랑 교재에서 봤던 거랑 좀 다르다. 그러면 내가 글씨를 못 쓴 거야. 자, 이렇게 적어두시고요. 자, 거의 끝났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개만 간단하게 이름만 듣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신생대 제3기 후반부터 주로 이제 제4기까지인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 화산 활동이 있었어요. 화산 활동. 자, 앞에서 한번 질문했었죠. 제주도하고 그 다음에 지리산하고 누가 더 먼저 생겼다. 화강암하고 현무암하고 누가 더 먼저 생겼다. 화강암이 더 먼저 생겼다. 화산 활동 결과 생긴 현무암은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신생대 4기 굉장히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4기 중에서도 굉장히 끝무렵, 바로 오늘날의 바로 직전. 그게 뭐냐면 기후변화예요. 이때 기후변화가 있었더라.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뭐냐? 먹으라는 거야? 오, 고마워. 누군지 모르겠지만 못 받을 거야. 아, 그래? 네. 응.